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차트는 상식이다. 차상식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83K까지 밀리게 되면서 이 주말 사이에 상당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85K 구간 라인을 일단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숏 포지션이 유리한 국면으로 밀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이 PCE 발표가 된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장 지표에 대한 이 리스크 관점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주말 사이에 85K 이하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글로벌 증시 관점에서도 미 증시도 좀 가파르게 많이 빠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 비트코인 움직임도 이 커플링 움직임을 보였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지난주 발표되었던 미국 2월 PCE 발표에 따른 이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85K 이하 구간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이 시나리오를 설정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PCE 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미국에서 2월달 이 PCE가 소폭 상승하게 되면서 이 소비 지출에 대한 주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차례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PCE라는 것은 이 Personal Consumer Price라고 해서 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을 살피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CPI를 보통 많이 살폈다고 한다면은 연준에서는 이 PCE 지표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PCE 지표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PCE 지표의 경우는 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보통 매달 말일쯤 목요일이나 금요일 사이에 발표가 된다 정도로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은 이 PCE 가격 지수는 이 미국인들이 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이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PCE가 어떻게 발표됐는지 살펴보면은 이 실질 소비자 지출 자체는 0.1%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긴 했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를 밑돈 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이게 되면서 현재 트럼프 관세 정책이 상당히 이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월 PCE 물가가 이 둔화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유지시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소비까지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가 된 건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경제가 한국 경기 침체나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계심이 나올 법한 PCE 결과치가 발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월 2일 날 이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시행 정책 발효일이 다가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번 PCE 지표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표가 나간 직후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빠졌었죠. 실제로 결과 발표가 있었던 28일 지난 9시 30분 밤 9시였죠. 이 시점부터 어느 정도 이 중압을 지키던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85K 라인을 깨고 나서 이 하방 구간을 이틀에 걸쳐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증시도 상당히 안 좋은 흐름세로 이 마이너스 3%대 거의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주말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요 내용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주말 사이에 선반영이 악재가 전부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4월 2일자 전후 구간까지는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하방 사이드는 어느 정도 닫혀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지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현물 ETF에 대한 순유입이 최근 거래일까지 거의 한 10일 거래일가량 계속해서 이어졌던 상황인데, 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이 피델리티 측에서 BTC 관련된 ETF를 일부 순매도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은 ETF 상승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피델리티 쪽만 단순하게 이와 같은 순 유출이 나타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블랙록이라든지 주요 이 자산운용사 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지표니까요. 이 내용은 추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83K 구간까지 밀린 시점이죠. 그래서 82K 큰 틀에서의 이 중요한 저항 라인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86K 구간, 이 박스권 채널 라인 구간상에서 위쪽 채널 중단 라인, 이 86K 구간이었죠. 이 라인 구간에서는 이 관망을 한 다음에 방향성이 상방으로 튈 것인지 혹은 하방으로 틀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서는 85K를 강하게 하향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4월 2일 관세 바로 시점까지는 현재 보이고 있는 이 78K 구간까지 최대 밀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간까지 만약 밀리게 된다면 오히려 상승폭 자체는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단기적은 조금 이 숏 포지션에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 80K 초반에 가까워질수록 최대한 롱 포지션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주말을 앞두고 있는 또 상황에서 이 87K 혹은 상승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미리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는 이 86K 부근에서의 이 롱 포지션을 한번 잡고 87K 구간에서 짧게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이 숏 포지션 대응을 현재로서 시나리오 잡고 실행을 했었습니다. 자, 주요 근거로는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보셔야 조금 더 자세히 보이는데요. 이 87K 채널 중단 라인에 있는 이 나름의 중요한 빼곡히 들어서 있는 매물 구간들, 이 구간에 대한 저항과 그리고 위쪽으로 보이는 이 갈색 라인이죠. 241선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저항 라인이 각기 중첩이 되고 있는 중요한 저항 라인 구간이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구간을 단번에 뚫고 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숏 포지션으로 잡았었고, 실제로 PC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 숏 포지션 위주로 대응을 안내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고점 부근 대비해서 이 구간이죠. 87K 구간에서 거의 한 5,000불 정도 하락폭을 먹을 수 있는 숏 포지션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살펴보면은, 자, 4시간 분 기준에서 81K를 최저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아래로 보이는 이 노란색 추세대 라인이 저점을 한번 찍혔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82K 구간까지 다시 오지 않는다면은 최소한 이 85K 구간까지 다시 한번 롱 포지션으로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전체적으로 좀 열려있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채널 위쪽 라인으로 뚫고 가기에는 이 상당한 거래대금이 좀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내용적인 부분은 이 추후 ETF 순유입량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여부와, 그리고 4월 2일자 시점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어디로 방향성이 튀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대외적인 이슈들 체크 선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1시간 봉으로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채널 라인을 하나 그어볼 수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이 84K 라인까지는 현재 83K 기간 현재 시점이죠. 영상 찍고 있는 기준으로 84까지는 우선 도달하고 나서 이쪽에서의 첫 번째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85K 구간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위쪽으로 돌파를 바로 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숏 포지션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인 롱 포지션 방향 위주로 살펴보면서 대응 방안을 잡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 텔레그램 관련된 내용으로 추후 실시간으로 타점적인 부분, 롱 포지션, 숏 포지션 확인해가지고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어느 정도 이 중단값, 특히 채널의 중단 라인에서 위냐 아래냐로 시점이 갈리고 있을 때, 이때는 대외적인 변수, 이를테면 PC 지표 발표가 만약 있다면은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서 오히려 우리들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서라도 이 악재에 조금 근거를 두고 이 숏 포지션을 잡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시점, 그 방법을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관련된 팁 하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평선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평선 밀집도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이 쓰이지도 않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저항 지지로만 쓰던 이평선을 이와 같이 추세적인 관점에서 활용한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성을 잡고 그에 따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이 밀집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자, 이평선 간격이 멀어질수록 기존 추세가 좀 계속되고 멀어지던 가격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추세 전환이 가까워졌음을 우리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기존에 있었던 비트 차트를 보더라도요. 자, 이와 같이 이평선이 밀접하고 있던 요 구간에서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이 방향이 하방으로 크게 움직여졌죠. 이평선이 확실히 이 장기평선을 벗어나게 되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같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밀집도가
또 하나의 추세적인 지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이 있겠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의 투자 전략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역배열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좀 불리하다 볼 수 있겠고, 또 정배열 상태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추세가 된다. 요 정도로만 추세 관점된 이동평균선 기법은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복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쪼록 오늘은 이 PC 발표 이후 전체적인 시장의 약세 흐름에 대해서 이 배경과 비트코인의 흐름 같이 알아보았고요. 자, 가급적이면 이 85K 구간에서의 저항대 돌파가 현재 가장 중요한 시점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위쪽으로의 이격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적으로 추가적인 내용 나오게 되면은 또 추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